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자문자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그 다음에 의사표시로 발생하는 기출문제 영상이거든요. 먼저 핵심적인 것을 정확하게 정리해보고요.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뭐냐? 기망을 했더니 넘어가서 착오를 일으키고요. 그 착오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여기 뭐가 되는 거죠?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개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망을 빼고는 어차피 이것도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잖아요. 따라서 사기를 당한 사람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취소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첫째, 기망이 존재해야 돼요. 근데 꼭 적극적인 행위가 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한다면 침묵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1억 5천에 팔라고 하길래 얼싸좋았다 암수를 안 하고 1억에 매매 계약을 했다. 1억 5천에 매매 계약했다. 이것이 기망이냐? 아니다. 왜냐하면 이 아파트는 1억 5천이 아니라 1억입니다라고 말해줄 뭐는 없는 거죠? 고지 의무는 없는 것이니까 암소리 안 했더라도 침묵을 했더라도 기망은 아닌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위법해야 됩니다. 여기서 위법이라는 것은 비난 가능성의 존재, 비난할 정도여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기망이 있더라도 속임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난할 정도가 아니라면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1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1억 3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망입니다. 왜냐하면 1억짜리 아파트를 1억 3천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근데 그쪽에서 좋다 해가지고 1억 3천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 사기냐? 아니다. 1억짜리 1억 3천이라 부른 것은 명백히 기망이라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비난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요. 따라서 비난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2단에 고의해야 돼요. 여기서 2단이라는 것은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은 부족하고요. 착오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조심할 것은 고의여야 되므로 과실로 기망한 것은 사기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네 번째, 인과관계, 객관적일 필요는 없다.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 굳이 이게 꼭 일반인이 봤을 때 넘어갈 정도여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피고자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넘어갈 정도였다면 그것만으로도 인과관계가 있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성립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데 강박, 해악을 고지했더니 공포심을 느끼고요. 그 공포심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이게 뭐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데 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강박이 존재해야 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강박이 너무 지나쳐요. 칼을 겨누거나 총을 겨누거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아예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이것도 위법해야 됩니다. 근데 이 강박의 위법성은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첫째,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어도 위법합니다. 예를 들어서 빌려준 돈 1,000만 원을 돌려받는 것은 정당한 이익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때려 죽이겠다, 집에다가 불 지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기 때문에 위법한 강박이 되고요. 또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다고 할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고소 고발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소 고발하겠다는 이유로 하겠다고 해서 합의금을 뜯어냈어요. 근데 만약에 그 합의금이 적정한 금액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지나치게 많이 뜯어냈다면 그것도 위법한 거다. 왜냐하면 고소 고발과 같이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면 위법하고요. 그 다음에 2단에 고의해야 된다. 따라서 과실로 강박한 경우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고요. 또 인과관계는 객관적일 필요는 없다.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요, 일단은 유효합니다. 다만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 만약에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어요. 따라서 만약에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면 취소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위법하죠. 따라서 사기를 당한 사람, 강박을 당한 사람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취소를 못해도, 취소를 안 해도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이죠. 자, 일단 의사표시 효력 발생 원칙,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죠. 따라서 도달하게 되면 의사표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도달이 뭐냐?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존재하면 도달인 거죠. 따라서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한다는 말 속에서 상대방이 직접 받아야 도달되는 것이 아니라 동거하는 가족이나 가정부, 파출부가 받는 것도 일단 도달이 된 거고요. 요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요지 가능성,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기만 하면 도달된 것이고 의사표 효과는 발생하게 된다는 의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달된 후에는 철회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철회라는 것은 의사표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달하게 되면 이미 뭐가 생겼습니까? 효과가 생겼으니까 철회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발신 후 도달 전에 사정이 변경된 것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정상적으로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증이죠.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상대방 측에서 주장한다면 상대방 측에서 입증하면 되고요. 또 표의자가 주장한다면 표의자가 입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표의자는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내용 증명 우편이 필요하고 등기 우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판례는 이러한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 발송이 됐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을 해주고요. 만약에 발송도 됐고 그것이 반송, 되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까지 입증이 된다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해줘요. 이것도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해 두셔야 지문이 헷갈리지 않고요. 유의하실 것은 일반 우편에 대해서는 도달에 대한 추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언제냐? 답장과 사원총의 소집 통지다. 다시 말하면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과 청약에 대한 답장의 승낙은 발신주의고요. 그 다음에 사원총의 소집 통지도 발신주의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공시송달은 언제 하느냐? 과실 없이 상대방을 모르거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공시송달하게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민사소송법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언제 공시송달하는지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는 수령무능력자다. 따라서 제한능력자가 받더라도 도달되지 않는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제한능력자 측에서 수령무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법정대리인이 알면 그때는 도달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표예제 4번입니다. 문제 읽어보면 A는 C의 사기에 의하여 자기 소유가옥을 B에게 매도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인 B가 사기친 것이 아니라
제3자 C가 사기를 쳤네요. 그럼 어떻게 쳐? 상대방인 B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D는 B로부터 다시 그 가옥을 매수하였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이 경우에 대한 다음 계를 좀 옳은 거죠. 자, 이분이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기를 당했다는 이유로 취소했더라도 요 선의 제3자인 D에게는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D의 입장에서는 취소를 하든 안 하든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2번 A의 의사표시가 취소되더라도 D는 선임으로 유효하게 그 가옥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맞는 거고 이게 뭐죠? 답인 거죠. 1번 A는 B와의 체결한 매매 계약을 B의 인식 여하에 관계없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X. 제3자가 사기를 친 경우이므로 상대방인 B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3번 우리 법에서는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T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X죠. 사기 강박을 이유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3자인 D는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4번 A와 B의 매매 계약이 일단은 유효하므로 D는 그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언제나 소유권을 취득한다. 물론 이것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A가 C의 사기를 이유로 B와의 매매 계약을 유효하게 취소한 후에 B로서 D가 B로부터 매수한 것이라면 T는 언제나 그 가옥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해제와 차이점이에요. 해제의 경우에는 취소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과 취소 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달라요. 죄송합니다. 해제의 경우에는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과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다릅니다.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선악 불문하고 보호되고요.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선이어야지만 보호가 되거든요. 근데 취소는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는 어차피 선이어야지만 보호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취소 전이든 후이든 따질 필요 없이 제3자가 선이라면 뭐 받습니까? 보호를 받아요. 따라서 취소한 후에 이런 말이 나와 있다는 이유로 D는 언제나 그 가옥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지문 X죠. 어차피 D는 제3자는 선이어야 보호되므로 취소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던 취소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던 선이면 제3자로서 권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5번도 풀어볼까요? 자, 갑은 을에게 의사표시를 발신 후 법원에서 성년 후견 개시를 받았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요거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표자가 발신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갑이 발신 후 법원에서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받았더라도 토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효과가 생기는 거고요.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그 의사표시를 수령한 을이 수령 당시 미성년자예요. 자, 그러면 을이 미성년자면 을에게 뭐가 없죠? 수령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첫째, 을이 받았더라도 토달되지 않는다. 다만 을, 수령 무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법정 대리인이 안 떼는 뭐죠? 도달이 되는 거죠. 의사표 효력에 관한 법률 강의 설명한 것으로 맞는 거죠. 답은 이제 쉽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1번. 갑의 의사표시는 피성년 후견인의 의사표시므로 당연무효이다. X다. 왜냐하면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요. 2번, 을은 의사표시를 수령 당시 미성년자이므로 갑의 의사표시가 도달되어 유효하다는 주장을 할 수가 없다. X다. 왜냐하면 을,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뭐죠? 가능하니까요. 3번, 갑의 의사표시는 을의 법정 대리인인 병이 도달을 안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O,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갑은 그의 의사표시를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X. 5번, 갑이 피성년 후견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갑의 의사표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X. 왜 X입니까?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자, 요 가지고 이제 최근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자, 차고는 아까 했죠? 정강이 떼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냐면 사기, 강박이. 자, 13번입니다. 자, 27의 기출문제네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라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고지 의무가 있을까요? 있겠죠. 왜냐하면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그 아파트에 공동묘지가 단지가 쭉 깔려 있으면 뭐 재산으로서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은 고지 의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 침묵하면 기망이고 사기인 거죠. 따라서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됐어요. 자, 그러면 기망행위고 사기입니다. 그러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취소를 못해도 취소를 안 해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3번. 자, 기망이 사기가 되려면 위법해야 되거든요. 비난 가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은요, 장사가 잘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거예요. 따라서 서로 장사가 잘 된다라고 하길래 믿고 분양을 받았는데 장사가 안 되더라도 사기가 아닙니다. 왜요? 위법하지 않다, 비난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당연히 뭐 한다고요? 떼돈 본다고 말한다고, 그죠?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 광고를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사기가 아닙니다.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욕하지 마세요. 4번. 제3자의 사기에 의사표시를 한 피의자. 그러면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기억하시면 편하냐면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는 대리만을 가지고 따진다.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사기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도 대리만을 가지고 따진다. 본인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뭐죠? 고려하지 않아. 다시 말하면 사기를 치는 것이든 사기를 당한 것이든 대리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의 기망에 의해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러면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사기가 되기 때문에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14번입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인데 자 우리는 민법은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사법입니다. 따라서 공법적 영역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오늘 제가 찍는 이 시점에서 선고를 했는데 선고를 하는 과정에서 표기를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요? 공법적 영역에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공법적 영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번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 공법적 행위죠.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우리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사법적 영역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우리 민법이니까요. 2번 대리인이 기망했어요?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 누구만 가지고 따집니까?
대리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고려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본인이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는 누구만 가지고 따지? 대리만을 가지고 따지니까요. 3번 강박입니다. 원래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됐어요. 그러면 의사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법률의 외형만 갖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자,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에 대해서 고지 의무가 있나요? 없다 그랬죠. 따라서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침묵한 것은 기망이 아니고 사기가 아닌 거죠. 4번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맞는 질문이겠죠. 5번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취소를 안 해도 취소를 못해도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다. 맞는 질문. 따라 틀린 질문은 2번이고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15번입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라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1번 강박에 의해 증의 의사표시를 했어요. 자, 우리 강박에 대해서 제가 판례 원칙을 따로 정리해놨는데 강박 자체가 반사회적인 건 아니에요. 또 강박 자체가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도 아닙니다. 또 다만 강박을 통해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됐다면 의사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 의사표시는 무효인 거거든요. 따라서 1번 보시면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 할 수는 없다라는 말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란 뜻이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제3자의 강박이에요. 그럼 언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으면 취소할 수 있으니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는 의사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익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위법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빌려준 1,000만 원을 돌려받는 것은 정당한 이익인데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때려주겠다, 살해하겠다. 그럼 뭐죠? 위법한 강박인 거잖아요. 따라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수단이 뭐한 경우죠? 부당한 거죠. 따라서 수단이 부당하다면 그것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어도 위법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5번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수단으로 부당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어도 수단이나 방법이 부당하다면 그것도 위법한 강박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이건 좀 곱씹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6번입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죠. 1번 표의자가 매매 청약을 발생한 후 사망하여도 그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죠. 자, 이건 뭐냐면 2번이네.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 수령을 거절해요. 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표시 수령을 거절하게 되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가 돼요. 따라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제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가 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의사표 효력이 생긴다. 당연히 맞는 지문이고요. 이것만 맞는 것이 아니라 5번도 맞는 것이죠. 매매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 증명 우편이 상대방에 도착하였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우편물의 소취를 거절하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니까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다시 말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3번 보면 의사표시 기조된 내용 증명 우편이에요. 자, 발송이 되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반송되지 않고 있으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왜냐하면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4번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됐다면 도달이 되면 정상적 효과가 생기는 것이므로 그 법정 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 효력이 없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17번입니다. 의사표시가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X. 답은 뭐죠? 1번이죠. 이렇게 쉽게 되네, 그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이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2번 의사표시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 3번 도달주의가 원칙이니까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는 지문도 맞는 지문이죠. 4번 공시송달은 언제 하나요? 과실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를 모르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하게 되므로 4번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한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자,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에 대해서는 도달에 대한 추정 내지 간주를 인정하지만 보통 우편에 대해서는 추정효력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5번 보통 우편 방법으로 발송되었던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18번입니다. 갑은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해 적법한 해제 의사표시를 내용 증명 우편을 통하여 을에게 발송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갑이 그 후 사망하면 해제 의사표시 효력을 잃는다. X가 되는 거죠. 자, 의사표시는 도달주의입니다. 따라서 지배 영역이 돌입하고 유지 가능성만 있으면 되거든요. 유지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2번 우리 갑의 해제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자, 도달되기 전에는 처리할 수 있지만 도달된 후에는 뭐 하지 못합니까? 처리할 수 없죠. 따라서 3번 갑은 내용 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해제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4번 갑의 내용 증명 우편이 반송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가 되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묘력에 을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간주됨이 상당하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갑의 내용 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 성년 후견 개심판을 받은 경우 갑의 해제 의사표 효력을 잃는다.
X가 되는 거.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영상 때 이제 대리에 관한 기출문제를 볼 거고요. 대리에 대해서도 2번에 나눠가지고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